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리라 푸그라티닙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NDA 승인 절차가 축소되면서 기존 10개월이 걸리는 심사 대비 4개월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7일 이전에 결과 여부가 나올 수 있게 되고요. 현재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상 3상을 진행을 안 하더라도 3상 전에 조건부 허가 가속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허가 이후에는 3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기대감을 먹기엔 충분하죠. 자, 이 부분은 어떤 하나의 재료로 보기보다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FDA로부터 혁신치료제로 지정을 받고 이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까지 기대가 되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주면서 간암치료제 승인에 지속적으로 실패를 했던 마무리 단계에서 좌절됐던 HLB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쇄신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HLB의 간암치료제도 사실 약 자체의 치료 효능이나 안정성은 확인이 되었는데 항서제약의 CMC 문제로 수차례 좌절된 것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투자자들에게 HLB는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암 치료제 7월이죠. 7월 말쯤인데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7월 마지막 주차에만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7월이 가까워질수록 먼저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3개월보다 조금 남았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것을 반영시키기 전에 앞서 물려있는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놓아야 주도 주체가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자금이 더 조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르면 5월쯤부터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이제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는 이렇게 뭐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하는데 주가는 어느새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6, 7월이 다가왔을 그 당시에 박스권 내 어디 박스권 내에 주가가 위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소식이 나오기 직전 그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을 때 그 박스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물려 있던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자, 이 부분들을 터치했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어디에서 받쳐주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매물 소화 흡수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지지대가 어디인지 빠질 텐데 어디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지를 확인해야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지 근거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고 지지대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아야 이게 매물 소화인지 절대 다수의 매도세, 엑시트인지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디테일은 이제 정보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통해 들어오신 과거의 텔레그램 방과는 다른 방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동안 올리지 않았더라도 정보소통방이나 HLB 관련 소식들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7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HLB의 주가는 간암 치료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9월에 있을 리라프그라티닙 기대감까지 이어가면서 주도 주체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엑시트가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엑시트가 딜레이가 된다는 건 주가의 기대감 맥시멈이 한계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물려있던 분들도 수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재료가 비슷한 시기에 좋은 내용으로 송출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자리. 자, 다만 HLB는 오랜 기간 물려있던 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4년 초거든요, 이거. 자, 그리고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들마저 뭐 큰손, 세력, 주포라고 불리는 존재들마저 물린 게 HLB이기 때문에 리라프그라티닙이라는 재료까지 송출이 되면
그 이상의 기대감을 만들 재료가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리라프그라티닙이 승인되면 리라프그라티닙은 이제 암종 불문 항암제, 요거 임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죠. 이 머크의 키투르다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암종 불문 항암제여서입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재료로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이걸 생각하면 스스로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한 최상의 시나리오만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리라프그라티닙 재료 송출인 9월, 이때는 압도적인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식의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9% 압도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가능성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적은 확률의 베팅을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오랜 기간 물려 있었기에 보상 심리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안 파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식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약바이오에 투자할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을 여태 지켜봐 오시면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했어야 했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늘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재료 일정. 식약처 승인이나 뭐 FDA나 EMA 승인 등등 기술 이전 등 뭐 갑작스러운 계약들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은 행운일 뿐이고요. 지금 세계 증시는 AI와 전쟁 쪽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테마는 따로 있습니다.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제약바이오는. 자, 아무튼 7월과 9월 재료 일정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여러분이 기다린 것에 비하면 짧습니다. 기다리신 만큼 큰 보상 심리를 바라지 마시고 미련 없이 떠나시길 바라겠고 저는 그 대응에 대한 근거를 잡아내서 여러분의 대응을 돕겠습니다. 자, HLB는 구간별로 의미 있는 자리들이 넘쳐납니다. 정해진 지점마다 반응을 읽으면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사람을 떠보는 행위랑 비슷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반응이 열려 있는지, 반응이 막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말은 그만해야겠다 하죠. 그리고 같은 말을 했는데 옅은 미소를 띤 채로 귀를 기울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더 깊게 이야기해도 되겠다 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의미가 큰 자리들에 부딪혔을 때 매수 또는 매도해도 되겠다. 홀딩해야겠다. 아니다. 손절해야겠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차트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확실한 통계를 배경으로 움직이는 게 차트니까요. HLB는 그 의미가 큰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반응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보다 쉽습니다. 신고가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 있으면 과거에 데이터가 없죠. 여기가 아예 백지겠죠, 신고가면.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가 담긴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HLB는 수두룩 빽빽이죠. 정보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디테일에 대한 정보와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언급드리고 소통방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의 근거를 언급드립니다. 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사측에서 4월 9일 HLB그룹 통합주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자, HLB그룹 상장사 10개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간담회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왜냐면 일단 주주분들 뿔 단단히 난 거 알 텐데 간담회 하는 자체가 무언가 답변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일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과거부터 있어왔던 근거 없는 자신감이든 뭐든 주가에는 기대감을 불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 주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경영진이 직접 답변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자, HLB 주주분들 가장 궁금한 거, 누구나 궁금한 거. 간암 치료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항서제약 CMC 데이터 마무리된 겁니까?
자, 클래스 2인데 클래스 2 만기 6개월인 7월 달 전에 결과 발표 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차례 좌절 동안에도 기대감과 확신에 찬 어투로 주주들을 본이든 아니든 기만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확실하다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승인이 된다면 영업 공급망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 이전 등의 협의가 오고 가는 게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답변할 준비가 되었다. 아니요, 안 됐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딴 소리나 하려고 10개 상장사 통합 간담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참고로 이 자리에는 진양곤 의장과 새로 부임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였던 김태한 대표도 자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간담회 질의응답은 또 뉴스화되어서 기대감을 불러줄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주도 주체가 기대감을 슬슬 불어 넣으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저점인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등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지금은 빨간불에서 노란 전멸등으로 바뀌고 있는, 초록불로 바뀌기 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악셀로 발을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슬슬 대응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이 다가오고 상황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으나 주가가 오를수록 대응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기뻐하지 말고 내가 대응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초점을 두고 대응의 근거를 찾는 것에 집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를 보면 장기 이평선인 241선과 121선의 수렴된 자리에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탈했던 박스권 하단부로 재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중기 이평선인 61선, 요 노란색 선입니다. 자, 요거를 돌파하면서 좀 추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평선은 매물과 같습니다. 장기 매물의 지지를 받고 반등했고 중기 매물을 돌파한 시점인데 앞으로도 이 매물의 지지를 받는다면 이제 단기 이평선에도 지지받으면서 조금씩 추세를 돌려놓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9일 이후로 주주간담회 이제 뉴스가 쏟아지면서 거래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관련된 최신 정보와 트레이딩에서의 근거, 정보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참여해 보시고 지나고 나서라도 말씀드리는 근거가 쓸모가 있던 정보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고정 댓글로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 링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을 체크하시고 답변 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에 7788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셔서 밑에 제출 눌러주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고요. 자, 기존의 텔레그램 방과는 무관한 새로운 공간입니다. 쓸데없는 이상한 감성적인 소리나 하는 방이 아니라 증시 정보와 HLB 뉴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근거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